조선의 가장 빛나는 개혁군주로 기억되는 정조대왕, 과연 그의 찬란한 업적 뒤에는 어떤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을까요? 우리가 익히 아는 성군으로서의 모습 너머 화려한 왕관 아래 감춰진 한 남자의 비극적인 사랑과 결혼 이야기는 역사의 뒤편에 가려져 있었는지 오늘 함께 그 숨겨진 진실을 찾아 떠나볼까 합니다. 한 국가의 운명을 짊어진 왕으로서 그는 과연 개인적인 행복을 꿈꿀 수 있었을까요? 그의 삶을 관통했던 지독한 고뇌와 선택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인간적인 정조의 모습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옛 왕조의 역사가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전해줄 겁니다. 정조대왕 이산, 그는 실로 파란만장한 운명 속에서 왕좌에 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 사도세자의 비극적인 죽음을 눈앞에서 목도해야 했던 참혹한 경험은 그의 어린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흔을 남겼죠. 할아버지 영조의 엄격한 시선과 끊임없는 견제 속에서 그는 불안정한 세자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왕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권력을 쥐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죽음을 둘러싼 깊은 상처와 복잡한 궁중의 암투를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숙명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험난한 시간을 견디고 마침내 왕위에 올랐을 때 그의 어깨를 짓누른 것은 왕실의 존속이라는 막중한 책임감이었죠. 왕권은 여전히 불안했고 신하들의 견제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바로 왕실의 후사를 잇는 것이었습니다. 왕실의 대를 이어야만 왕권이 안정되고 혼란스러운 정국을 잠재울 수 있었으니까요. 왕 개인의 감정이나 사랑에 대한 염원은 이처럼 엄혹한 시대적, 정치적 상황 앞에서는 한나사치에 불과했습니다. 왕으로서의 삶은 철저히 공적인 의무와 책임으로 채워져야만 했죠. 텅 빈 용상에 앉아 미래를 고민하던 젊은 정조의 마음속에는 과연 어떤 생각들이 오갔을까요? 그의 눈빛에는 고뇌와 함께 짊어져야 할 숙명적인 압박감이 서려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왕의 길을 걷기 시작한 정조에게 피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의무가 다가왔습니다. 바로 왕실의 혼례였죠. 이는 개인적인 인연을 맺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왕실의 기반을 다지고 새로운 혈통을 통해 왕권을 더욱 공고히 하는 지극히 정치적인 과정이었죠. 수많은 명문가 교수들이 왕비 간택을 위해 궁궐로 불려들어왔고 그 속에서 한 명의 여인이 정조의 짝으로 선택됩니다. 바로 효의왕후 김씨였죠. 그러나 이 간택 과정은 사랑보다는 정치적 역학관계가 더 크게 작용하는 냉정하고 절차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정조의 마음속에 이미 다른 인물이 있었을지도 모르고 혹은 그의 마음이 그 어떤 교수에게도 온전히 가닿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에게 혼례는 개인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반드시 치러야 할 의무의 한 부분이었을 뿐입니다. 굳은 표정으로 혼례를 치르던 젊은 왕의 모습에서 우리는 어쩌면 그가 짊어져야 했던 고독과 안타까움을 엿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시작된 왕후와의 관계는 처음부터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국가의 안녕과 왕실의 존속이라는 무거운 책임감 위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었죠. 왕실의 후사를 이어야 한다는 압박감은 혼인 초기부터 정조와 효의왕후를 감싸는 미묘한 긴장감으로 작용했습니다. 과연 이 숙명적인 결혼은 한 인간으로서의 정조에게 어떤 그림자를 드리우게 될까요? 그 답답함과 안타까움 속에서 비극의 씨앗은 이미 뿌려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시작된 혼인은 안타깝게도 세월이 흘러도 왕실의 가장 큰 염원, 즉 후사 생산이라는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왕비인 효의왕후와의 사이에서 끝내 대를 이을 왕자가 태어나지 않았죠. 이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조선 왕조의 존속을 위협하는 심각한 국가적 위기였고 정조에게는 왕으로서 견뎌야 할 가장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이 압박감은 얼마나 컸을까요? 왕의 자리에서 개인의 감정은 사치가 되는 법이죠. 사랑 없는 정략 결혼, 그리고 이어지는 후사 문제의 난관은 정조의 마음을 지독한 고독으로 몰아넣었을 겁니다. 텅 비어버린 합방의 밤, 어쩌면 그는 왕이라는 무거운 껍질 속에 갇힌 채 한 인간으로서의 따뜻한 정을 갈망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왕실의 안녕과 미래를 위해 그는 또 다른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바로 후궁을 드리는 일이었죠. 이 결정은 그에게 얼마나 큰 번민이었을까요? 사랑이 아닌 의무로 맞이해야 하는 또 다른 관계들. 어쩌면 그는 이 과정에서 인간적인 절망감마저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왕으로서의 책임과 한 남자의 진정한 사랑에 대한 갈망 사이에서 그는 끊임없이 고뇌했을 겁니다. 이는 분명 불행한 선택의 연속이었을 테죠. 하지만 그 고독한 삶 속에서도 정조의 마음에 한 줄기 빛처럼 다가온 인연이 있었습니다. 바로 의빈성 씨였죠. 궁녀 출신이었던 의빈성 씨는 정조에게 단순한 후궁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와의 만남은 어쩌면 왕으로서의 삶에서 잠시나마 벗어나 한 남자로서의 진정한 행복과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순간들이었을 겁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애틋하고 깊은 정이 오갔고 이윽고 귀한 아들 문효세자가 태어나게 됩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왕세자의 탄생은 정조는 물론 온 백성의 기쁨이었고 왕실의 오랜 수건을 풀어주는 듯 보였죠. 정조는 문효세자를 지극히 아꼈고 그에게서 자신의 뒤를 이을 훌륭한 왕의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짧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정조의 삶에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을지도 모릅니다. 메마른 왕실 생활 속에서 피어난 한 떨기 꽃과 같은 사랑이었죠. 그러나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그 행복은 너무나도 짧았습니다. 문효세자는 채 5살도 되지 않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리고 뒤이어 슬픔에 잠긴 의빈성 씨마저 세상을 등지고 말죠. 사랑하는 아들과 아내를 연이어 잃은 정조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왕이라는 이름 아래 감춰진 한 남자의 비극적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는 왕실의 후사를 이었다는 안도감보다 가슴을 찢는 듯한 절망과 고통을 더 깊이 느꼈을 겁니다. 홀로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그의 쓸쓸한 뒷모습에서 우리는 왕의 지독한 고독과 슬픔을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왕의 침전은 다시 차가운 고요함으로 가득 찼고 그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깊게 새겨졌을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아내를 연이어 떠나보낸 정조의 가슴에는 그 어떤 위로로도 채울 수 없는 깊은 구멍이 생겨버렸을 겁니다. 왕으로서 겪어야 했던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어쩌면 의빈성 씨와의 짧은 사랑만이 그에게 유일한 안식처이자 따뜻한 위안이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 안식마저 허락되지 않은 채 그는 다시금 차갑고 냉혹한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임금이라는 거대한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으니까요. 비록 문효세자가 세상을 떠났지만 왕실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숙명적인 과제는 여전히 정조 앞에 거대한 산처럼 놓여 있었습니다. 슬픔에 잠겨있을 새도 없이 그는 또 다른 후궁을 드리고 후사를 도모해야 하는 왕의 의무를 재차 감당해야만 했죠. 개인적인 애통함은 잠시 뒤로 하고 오직 조선의 미래만을 생각해야 하는 가혹한 운명, 바로 그것이 왕의 자리였을 겁니다. 이후 정조는 수빈 박씨와 원빈 홍씨 등을 후궁으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물론 이는 왕실의 존속을 위한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을 테지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다시금 정략적인 의미가 강한 후궁 간택에 나서야 했던 그의 마음은 얼마나 복잡하고 고통스러웠을까요? 어쩌면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개인적인 행복이나 따뜻한 사랑을 꿈꿀 여유조차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오직 왕실의 안녕과 후사 계승이라는 막중한 책임감만이 그를 움직이는 차가운 원동력이 되었을 테니까요. 마침내 수빈 박씨에게서 순조가 태어나면서 정조는 비로소 왕실의 대를 이었다는 안도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대업을 이을 후계자가 탄생했다는 소식은 백성들에게도 큰 기쁨이었고 왕실의 안정에도 지대한 기여를 했겠죠.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정조 개인에게는 또 다른 비극의 연속이었습니다. 왕실의 후사는 이었지만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인간적인 사랑과 행복은 끝내 온전히 그의 것이 되지 못했던 것이죠. 의빈성 씨와의 짧고 애틋했던 인연이 그에게 유일한 빛이자 희망이었음을 생각해보면 이후의 삶은 더욱 쓸쓸하고 공허했을 겁니다. 화려한 왕관 아래 그는 평생 지독한 고독과 번민,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상실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정조의 치세는 분명 빛났습니다.
개혁 군주로서 수많은 업적을 남겼고 조선의 황금기를 이끌며 백성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죠. 하지만 그의 찬란한 업적 뒤편, 그의 내면에는 사랑하는 이를 잃은 깊은 상실감과 개인의 행복을 포기해야 했던 아픔이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마치 밤하늘을 밝히는 보름달이 그 이면에 차가운 어둠을 동시에 품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는 왕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수많은 어려운 선택을 했지만 그 선택들이 한 인간으로서의 정조에게는 얼마나 크고 처절한 희생을 요구했을까요? 사랑 없는 정략적인 결혼, 오직 의무로 점철된 삶 속에서 그가 느꼈을 지독한 번민은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아마도 그의 서재에는 밤늦도록 꺼지지 않는 등불이 홀로 그의 깊은 고뇌와 쓸쓸함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을 테지요. 위대한 업적 뒤에 가려진 한 남자의 처절한 희생, 그것이 바로 정조의 삶이었던 겁니다. 그는 왕실의 존속이라는 거대한 짐을 어깨에 짊어졌고 그 대가로 가장 소중한 개인적인 행복과 진정한 사랑을 놓아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그가 평생 짊어져야 했던 비극적인 사랑의 무게는 그가 이룩한 그 어떤 찬란한 업적보다도 훨씬 더 무겁고 깊었을지 모릅니다. 이 비극은 비단 정조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왕비의 자리에서 평생을 보냈던 효의왕후의 삶 또한 마찬가지였겠죠. 그녀 역시 왕실의 안녕을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후사 문제를 함께 고민하며 고독하고 외로운 삶을 살았을 테니까요. 늙어가는 효의왕후의 쓸쓸하고 초연한 모습에서 우리는 왕실이라는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희생되어야 했던 또 다른 개인의 아픔을 엿볼 수 있습니다. 완성된 수원화성을 바라보며 고독하게 서 있는 정조의 모습, 그의 묘비명에 담겼을 법한 못다 한 이야기들. 이 모든 것이 왕으로서의 삶이 한 인간에게 남긴 지울 수 없는 깊은 그림자였을 겁니다. 화려한 업적 뒤에 가려진 한 남자의 쓸쓸한 뒷모습에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과 행복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되묻게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위대한 업적의 뒤편에는 이토록 지울 수 없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던 것이죠. 수많은 백성들의 염원대로 왕실의 대는 성공적으로 이어졌지만 정조대왕 개인의 가슴속 사랑과 행복은 끝내 온전히 피어나지 못한 채 고독한 결말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가 이룩한 찬란한 치세가 역사의 길이 빛날수록 그의 내면 깊숙이 드리워진 개인사의 비극은 마치 한여름의 쨍한 햇살 아래에서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그림자처럼 더욱 짙게 드리워졌을 겁니다. 완벽하게 축성된 수원화성의 웅장한 모습을 바라보던 정조의 뒷모습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채워져 있었을까요? 백성들의 환호와 찬양 속에서도 어쩌면 그는 자신의 못다 이룬 사랑과 지워지지 않는 상실의 아픔을 홀로 되새기며 쓸쓸함에 잠겨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묘비명에 새겨지지 않은 오직 그만이 알았던 가슴 시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았을지 우리는 감히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평생을 왕비의 자리에서 묵묵히 지켜낸 효의왕후의 늙고 초연한 모습 또한 마찬가지였을 테지요. 왕실의 안녕을 위해 자신의 모든 감정을 절제하며 살아온 그녀의 삶 역시 고독과 체념의 무게로 가득했을 테니까요. 이 모든 것이 왕의 결혼이라는 거대한 운명이 한 인간에게 남긴 지울 수 없는 깊은 흔적이었던 겁니다. 정조대왕은 왕으로서 이 세상 모든 권력과 명예를 손에 쥐었지만 역설적이게도 가장 인간적인 행복인 사랑과 가족이라는 소박한 염원 앞에서는 한없이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왕실의 후사를 잇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들이 그의 마음속에 영원히 아물지 않는 깊은 상처를 남겼음을 우리는 이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한나라의 운명을 짊어진 위대한 군주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시 사랑 때문에 아파하고 고뇌했던 한 명의 지극히 평범한 인간이었음을 말이죠. 그의 위대한 업적 뒤편에 감춰진 이 처절한 희생과 그가 평생 감당해야 했던 비극적인 사랑의 무게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합니다. 어쩌면 정조대왕의 이 고독한 선택과 상실감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극히 사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마음과 한나라의 운명을 책임져야 하는 공적인 의무 사이에서 방황하는 우리 현대인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최고의 권력자였던 정조대왕조차도 피할 수 없었던 이 인간적인 고뇌는
시대를 넘어선 보편적인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그의 화려한 업적의 장막 뒤에 가려진 한 남자의 쓸쓸하고도 애달픈 그림자를 다시 한번 떠올리며 우리는 진정한 사랑과 행복의 의미를 다시금 깊이 되묻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가치는 무엇일까요? 정조대왕의 이 비극적인 개인사가 과연 그의 통치 방식과 개혁 정치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했던 고독과 번민이 어쩌면 백성을 향한 그의 깊은 애민정신과 변화를 향한 강력한 추진력의 원동력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처럼 복합적인 정조대왕의 면모를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